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 쌤입니다. 자,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자, 백악관 쪽과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죠. 이렇게 해서 부채 한도 이제 상향 조치하는 이 협상에서 2차 회동이 진행됐는데 합의는 안 됐다. 뭐 당연한 거죠. 지금은 서로 요구 조건 교환하는 시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후반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저들은 그러니까 대통령 측은 협상할 의지가 없다,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뭐 부채 한도 해결 못하면은 다음 달 1일에 디폴트를 맞을 수 있으니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 라는 얘기로 어제와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이죠.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치권이나 뭐 정치 외교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에서는 겉으로 나오는 말만 듣지 마시고 속뜻을 보셔야 된다고. 속뜻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말까지 협상 타결하고 싶다. 그리고 해결하고 나는 휴가를 가고 싶다라는 이런 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증시 밀리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어차피 이 박스권 안에 있고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2,000포인트 위에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은 뭐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고점 돌파를 하려다가 12,400포인트 돌파를 하려다가 이제 아직까지 돌파까지는 아니다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스닥은 여전히 뭐 견조한 흐름이고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살아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00포인트 위쪽에서 양봉을 하나 세워주면은 뭐 삼성전자인수도 좋아질 수는 있겠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500 여기 흔들기 나와도 이거 흔들기일 뿐이지 방향은 위쪽 방향이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15조 이상 우리나라 이제 증시를 매수를 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도 코스피는 일부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수가 일부 들어왔는데 이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가 이제 뭐 하락 목표치까지 왔으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선물은 최근에 뭐 1위 1비 수준으로 사고 팔고만 반복하니까 이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옵션 동향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차곡차곡 모아서 쌓아간다라는 정도까지만 보면 된다 설명드렸죠. 체크하시고요. 자, 코스닥 걱정할 필요 없다. 830 여기 흔들고 나서 여기 다시 올라오게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 구간 흔든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여기서 박스권 좀 그리면서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주가 함께 반등이 나온 것도 좋고 바이오가 좀 받쳐주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LB가 이제 시가총액 5위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죠. HLB가 이제 그 오늘 뭐 한 14% 오르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5월에는 이제 NDA 신청할 겁니다. 뭐 회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결과값이 좋은데 안 할 이유도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NDA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2차 전지는 살포시 그냥 반등 구간 정도 나오고 엔터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터주, 바이오주 같은 쪽이 좋으면은 양호하다. 그리고 콘텐츠가 받쳐주면 좋고 반도체가 받쳐주면 좋습니다 했는데 반도체주 좀 양호한 모습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주까지도 오늘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가 연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실적 모멘텀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진산업이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성화이텍이나던가 뭐 명신산업 등등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을 연말 정도에는 고객분들께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뭐 대원화성 같은 경우도 뭐 움직임이 나오고요. 뭐 해서 이제 뭐 테슬라, 리비안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루시드 모터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다시 한번 활성화된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노랑풍선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그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이 이제 앞으로 석가탄신일도 남아 있고 한데 이제 이미
이 황금연휴를 통해서 이제 국내외 여행하는 사람들이 170만 명 이상 나왔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요 회복은 이제 굉장히 이제 달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행사들에는 노랑풍선이 가볍다 보니까 먼저 또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두 투어나 뭐 하나 투어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해요. 이건 좀 더 실어줘야 됩니다. 기존 뭐 거래 대금 대비해서 뭐 이 뭐 두 배 이 정도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아예 폭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게 점으로 보일 정도로 이만큼 정도 올라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을 좀 붙여가면서 요 18,000원 구간 정도까지만 회복해줘도 아주 나이스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국내 외 쪽으로 해외여행까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다녀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를 뭐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LCC 항공사도 이제 슬슬 수단매가 돌 수 있겠죠. 여행주가 움직인 다음에 보통 LCC 항공사가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은 진에어라던가,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15,000원 구간 근처 내려와 있는데 차라리 뭐 어제나 뭐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이게 흔들기가 차라리 나왔으면은 급반등 형식이 나올 수 있는데 요 며칠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런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다 자가용만 가져가거나 뭐 철도로만 이용하진 않죠. 비행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 같아요. 진에어, 제주항공 뭐 이런 쪽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은 그래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뭐 코로나 신경 안 쓰는 엔데믹 시대가 이제 오는 거 아니냐 정도로 여러분들 뭐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피프티라는 이제 걸그룹 미국 빌보드에도 이제 뭐 싱글 핫백에서 17위까지 올랐다. 그리고 18주 연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진입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블랙핑크도 이제 그 세레나 고메즈랑 협업한 아이스크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8주 연속 있었는데 피프티가 이런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서 뭐 거기다 신인 걸그룹이죠. 저는 사실 뉴스로만 접했지 아직 노래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케이팝 가수들이 활약이 좀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음원 관련주들이나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의 이제 동생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YG 엔터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YG 엔터 지금 고점 돌파해서 치고 달리고 있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7,000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음원 관련 쪽으로 해서 뭐 지니뮤직이라던가 뭐 FNC 엔터라던가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뭐 디오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 이제 4만원 구간이면은 요 박스권만 보더라도 5만원, 5만 5천원은 가능하고 그리고 돌파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NHN벅스나 이런 쪽 지니뮤직하고 어울려서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 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쪽 같이 보시면서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서비스 이 테슬라가 정말로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거는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짓는 게 아니다. 이건 립 서비스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거지. 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거는 뭐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서 300억 규모로 해서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고속 충전기를 이제 2025년까지 이제 3,000기 구축하고 뭐 추가적인 이제 충전 인프라 플랫폼 이제 활성화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보시면은 뭐 디스플레이텍이라던가 디스플레이텍이라던가 기존부터 이제 휴맥스 홀딩스가 이제 대장이었는데 뭐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고 뭐 아모센스나 이런 종목들 원익 P&E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지금 2차 전지주가 이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대안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 여러분들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의 OLED 패널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해가지고 거래 대금을 약간씩 더 붙여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 얘기하면 야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12%나 올랐죠. 그리고 이제 야스 외에도 뭐 ICD나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ICD는 이미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3,000원 구간을 아직까지는 두들기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뭐 덕산네오룩스나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관련주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하반기에는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냐.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 올라오면 제일 좋고 3분기에서 턴돼서 올라올 가능성 저점 찍고 턴되면 제일 좋고 최소한 바닥은 찍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뭐 DBI텍부터 시작해가지고 긍정적인 일부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 ARM에 이제 뭐 나스닥이랑 뭐 영국이랑 뭐 동시 상장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ARM에 이제 뭐 최고 등급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있는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여러분들 관심권에 올라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잘 체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긍정적인 부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뭐 재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젤런스키 뭐 영부인 쪽에서 이제 뭐 비살상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요청도 하고 이제 뭐 이런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국방을 좀 강화하고 살상보단 비살상 쪽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은 큰 것 같아요. 근데 얼만큼 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대죠. 얼만큼 배상을 안 하고 본인들이 돈바스나 일부 지역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교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기존에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뭐 SY라던가 뭐 범양건영 뭐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범양건영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고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이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 우크라이나에서 초토화가 돼 있는데 빠르게 무언가를 하려면 언제 땅 파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철근 세우고 합니까? 빠르게 모듈러 주택 쪽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미 작년 7월에 이제 1년 다 돼가네요. 작년 7월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나라에다가도 모듈러 주택 공급해 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그리고 뭐 데모라던가 뭐 진성 TC 이런 뭐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계 관련주 이런 쪽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뭐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많이 움직였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반등 타이밍이 슬슬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권에서 조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해요. 조금 붙여가면서 이렇게 연속적인 흐름 나오면은 참 뭐 움직임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모양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쪽도 이제 수급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슬그머니 언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부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 나쁘지 않아요. 지금 조정받는 것 같아도 미국이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 부분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서 편안하게 좀 시장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런 좋은 시장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은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수급 체크나 이런 부분을 본업이 있으니까 다 직접 하기에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 그 소나스탁 쪽을 이제 이용하시면은 이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제 성향에 맞게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들 모아갈 거냐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지기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성향을 나눠서 클래스를 분배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